당신의 삶에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책,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입니다. 나폴레온 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성공의 원리를 정리하여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자로서 평가받는 Think and Grow Rich를 출간했습니다.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고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독특한 성공 철학으로 구성된 내 막대한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 사람들에게 남겨주고자 한다. 그 철학을 통해 나의 모든 부가 축적되었으니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부여할 책도 이러한 말로 시작된다. 앤드류 카네기가 나를 불러들인 것은 1908년 늦가을이었다. 그때 그는 나의 판단력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했고 앞에 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에게 맡겼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므로 이 책은 당신 앞에 막대한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충분히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였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란 극소수의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 나는 이 책에 속임수를 쓰거나 가망 없는 약속 같은 것은 절대 해놓지 않았다. 이 책이 당신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당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약속사항을 먼저 밝힌다. 이 책은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그것은 곧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실패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재산으로 바꿔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12가지의 큰 재산을 획득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 셀러리맨은 고용주의 충분한 협조와 동의 속에 높은 보수를 받고 승진할 수 있는 확실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 전문가는 자기 직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사업가는 기존 고객을 영원한 고전 고객으로 만들고 나아가 그들의 협조로 단골이 될 새로운 고객을 모을 수 있다. 상품이나 생명보험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은 기존의 구매자가 새 고객을 끌어오는 자발적인 동업자로 만들 수 있다. 고용주는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그들과의 사적인 친분도 돈독히 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당신에게 확실히 약속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을 2번 정독하되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또한 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은행 잔고나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재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자. 신념을 가져라. 신념은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 즉 자제력이 지배하는 마음만을 방문하는 귀한 왕실 손님이다.
모든 왕족 인사 중에서 신념만이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차지한다. 정갈한 그 방은 오직 정신세계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절대 하인의 숙소로 전락될 염려도 없다. 즉, 질투, 탐욕, 미신, 증오, 복수, 허영심, 의심, 불안이나 공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랜 세월 과학자들이 해답을 얻지 못한 신비로운 힘, 곧 신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념이라는 손님을 맞기 전에 자제력을 통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다. 철학자 에머슨이 한 말을 떠올려 보자.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점이 하나씩은 꼭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학생이다. 이제 그의 일화를 통해 신념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때 나는 명문 하드녹스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나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래하던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은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용하지 않은 신념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 금전적인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친구들에 대한 풍부한 신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과 함께 더욱 중요한 발견을 하였는데 신념은 온 세상에 돈을 모은다 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돈을 갖고 있던 시절, 나는 돈이 영원한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신념의 가치를 깨달은 후 신념 없이 벌어들인 돈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물질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끈질긴 신념이 가진 엄청난 힘을 깨달은 후 내가 그런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신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곳은 숲속이었다. 당시 나는 붐비는 도시, 문명 세계의 소음, 사람에 대한 공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었다. 나는 숲속에서 한동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온 세상이 정적 속에 잠겼을 때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윽고 숲속을 돌아다니던 나는 우연히 도토리 하나를 주웠는데 거대한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는 그 뿌리 근처에 박혀 있었다.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우람했던지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도 꽤 큰 나무였을 것 같았다. 거대한 참나무 밑에 서서 그것의 작은 후손을 손에 넣고 들여다보다가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큰 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성장했겠지. 한 사람이 평생 키운다 해도 이만한 크기로 키워낼 수 없을 거야.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의 한 형태가 나무의 도토리를 열리게 하고 땅에 떨어뜨려 싹트게 하고 지면을 뚫고 나오게 하여 하늘을 향해 성장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은행 예금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대한 참나무 뿌리에서 양치류도 조금 뜯어보았다. 그 잎들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나는 양치류 역시 참나무를 만든 것과 같은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산보를 계속하던 나는 반짝이며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발견했다. 그때쯤 피곤했기 때문에 시냇가에 앉아 쉬면서 바다를 향해 마치 춤을 추며 흘러가는 듯한 리드미컬한 물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비슷한 시냇가에서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음악 같은 물소리를 감상하면서 나는 다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느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말을 걸어와 물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폰 레올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였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형태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나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재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요.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